안녕하셨습니까? 터널 헌터 최태선입니다. 오늘은 터널 헌터의 땅굴 찾아보자는 이야기 제 10회분을 방송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21사단 신고에 의해서 제가 펀치볼에 도착해가지고 또 과거를 회상해 보았고, 또 펀치볼에서 이제 이제 다음날 펀치볼에 도착한 다음날 이제 또 펀치볼 풍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던, 이제 그 모습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땅굴을 본격적으로 이제 찾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굴 찾는 이제 기본적인 테크니컬한 이야기는요, 이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할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시추공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시추공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하는 거를 센서하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할 텐데, 이제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스타일로 했냐 하면은, 저희가 차량으로 이제 이동해서 갔지 않습니까? 이제 트럭이요. 땅굴 찾는 트럭이죠. 그 트럭을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받쳐놓고, 트럭 안에 이제 이와 같은 장치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트럭 내부가 이렇게 이제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장치는 근본적으로 육군본부에 있는 제 사무실에 있는 장치하고 동일한 장치입니다. 동일한 장치인데 이제 그 배열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이거 AG1A라고 하는, 이거는 ADD하고 골드스타, 지금의 LG죠. LG. 당시에는 이제 금성이 합작으로 만든 카세트 데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전용으로 우선 튼튼하게 만들어졌고요. 그 야전용으로 만들면서 여기에는 이제 FM 신호로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센서로부터 이 데크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야전선, 삐삐선이라고 하죠. 그 삐삐선으로 이제 그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잡음이 낄 것을 고려해 가지고 AM 녹음이 아니고 FM으로 녹음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AM 방송하고 FM 방송이 있는데, FM 방송이 훨씬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frequency modulation, 그러니까 FM 방식으로 녹음을 하는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들을 때에는 다시 여기 위에 있는 데크는 일반적인 카세트 데크입니다. 그 위에 있는 데크에다가 넣어가지고 듣게 되는데, 이 데크에서 들을 때는 FM으로 녹음된 거를 다시 AM으로 디모듈레이션, 복조를 합니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 듣는 형식으로 그렇게 다시 이제 바꿔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소리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텍트로닉스 스코프의 파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형으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스코프는 메모리 스토리지 스코프 장치인데, 이제 어느 파형이 딱 들리는 순간에 탁 누르면 그 파형이 캡처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이 이 핸드폰에서도 다 됩니다. 핸드폰에서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 가격이 2천만 원인가 뭐 얼마 한다고 그래서 군에서는 뭐 2대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ADD에 한 대 있고 육군본부에 한 대, 육군본부에 2대가 있었죠. 사무실에 한 대, 차량에 한 대. 뭐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카세트에다 녹음을 하면 이제 60분밖에 녹음을 못 하고, 카세트 테이프가 2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2개만 연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치를 잡으려면 한꺼번에 센서가 여러 개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을수록 좋은데, 많을수록 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계산과
이제 현실에서 그 타협점이 4채널입니다. 4채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릴 데크가 4채널 녹음기입니다. 이게 4채 센서를 4개를 연결해 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는 릴 데크입니다. 이것도 TEC에서 나온 릴 데크이고, 이 데크와 이 릴 데크는 극동 음향에서 납품을 해가지고 이 차량과 우리 탐지 사무실에 설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부터 상당히 앞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차량을 MLV라고 이제 져가지고 모빌 모터 뭐 리스닝 비클 또는 뭐 레버러토리 시험실 비클 뭐 이렇게 가지고 MLV라는 그 명칭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차를 그 양의정 대위 내무반 그 근처에 조금 평지가 있는 곳에 딱 이제 주차를 해놓고, 이 차 이제 그림은 안 나오는데 15인치 그 캐노드 스피커 커다란 게 2개가 이제 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리가 이제 나죠. 그러면 이제 아무 그 진동음이 없을 때에는 슉 하는 그 녹음기 그 공테이프 굴러가는 소리가 이제 계속 들립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소리 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녹음을 이제 그냥 이제 소리 날 때만 녹음하는 게 아니고, 요 AG1A는 소리가 날 때 녹음이 되도록 특별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에 전자적으로는 포착을 했습니다만 기계 모터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이 변형이 됩니다. 정확하게 녹음이 안 돼요, 앞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 앞부분인데, 앞부분이 정확하게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4시간 주야장차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카세트 테이프는 한쪽 면이 30분이고 앞뒤로 바꾸면 60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분마다 계속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번거롭고, 이 땅굴을 하다 보면 공교롭게 오비 일학이라고 하죠.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 그거는 이제 오해받기 쉽다 하는 거죠.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 갓끈을 고쳐 쓰는 척하면서 오얏나무 열매를 슬쩍 따먹는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얏나무 밭에 갔을 때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 하는 그런 속담과 마찬가지로 땅굴을 하다 보면 결정적 시기에 테이프를 바꿔야 되는데 그때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비 일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소리가 계속 나다가 육군본부에서 오는 날은 소리 안 납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24시간 녹음한다 해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릴데크에다가, 릴데크는 이게 한방 쫙 그 이제 테이블 걸면은 기본적으로 1시간 또는 90분, 120분까지 돌아가거든요. 이제 속도를 고중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를 늦게 하면은 120분까지도 녹음이 되니까 한번 걸어 놓으면은 이제 시간을 굉장히 이제 장시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릴데크에다가 녹음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잡혔을 때는 그 릴데크는 재생을 해서 다시 또 녹음을 하고, 녹음이 된 거는 이제 옆에 따로 보관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카세트로 추출하기도 하고, 릴데크에서 카세트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24시간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추공을 소리가 들렸다는 그 시추공, 그다음에 그 주변 시추공 해가지고 이제 시추공 하나 간격이 20m에서 한 30m 간격이니까 약간 뭐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를 이렇게 쭉 연결을 해가지고 한 100여 m에 이렇게 펼쳐놓은 거죠. 근데 그게 뭐 일자가 아니고 산길이라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센서를 연결해 놓고 이제 그 소리를 녹음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소리가 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 돌을 닦는 그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스님들이 뭐 벽을 바라보고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샤 소리가 나는 거를 그냥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요 안에서 약간씩 움직일 수 있죠. 네, 움직일 수 있지만 약간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다음에 엉덩이에 땀이 나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이제 뭐 고도의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뒷문을 열어놓고 이제 이쪽 구석 어디에 선풍기가 있었어요. 이제 선풍기 이제 틀어놓고 전방이니까 뭐 소음은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녹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다음에 윤광이 죄송합니다. 건조해가지고요. 윤광이 상병, 그다음에 이제 이 복사차 운전병 정용진 상병 이렇게 이제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야간 근무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고 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좀 낮에 뭐 또 손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낮에도 제가 뭐 퍼질러 잘 수는 없으니까 이제 대기하고 이제 뭐 가면 비슷하게 취하면서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계속 매복을 쓰는 겁니다. 그 소리가 나는 게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 마치 그게 매복하고 같다. 이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청음 매복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소리가 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미지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거를 녹음을 하면 뭐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소리가 이제 80-14번공에서 들리긴 들렸는데 거기서만 들리는 거냐? 그 옆에 공에서는 안 들리는 거냐? 또 뭐 그 왼쪽 공이냐 오른쪽 공이냐? 그다음에 깊이는 어디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미지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럼 이 소리는 또 무슨 소리냐? 또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미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 가능한 미지수를 이제 대략 뽑아 보면 원래 음이 어디서부터 난 거냐? 그게 어떤 통로를 따라서 전달된 거냐? 원래 음이 발생한 시각은 뭐 몇 시 몇 분 몇 초인데 여기 도달한 건 몇 시 몇 분 몇 초보다 뭐 1초가 지난 시간이냐, 뭐 2초가 지난 시간이냐, 3초가 지난 시간이냐,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음서부터 여기까지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 거냐. 그 다음에 4개의 센서를 묻어놨는데 4개의 센서가 각각 그 소리하고의 거리는 뭐 만약에 얘가 1km라 그러면 얘는 1km 10이고 1010m고 얘는 1015m고 얘는 1030m다. 이제 이거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땅 속에서 그러니까 안반 속에서 1초에 음이 도대체 몇 메타를 전달하는 것이냐, 전달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14번공, 15번공, 16번공, 뭐 9번공 이렇게 있을 때 각각 그 시추공에 도달한 그 센서에 도달한 시간차는 도대체 얼마가 나는 것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우선 2디멘전 x, y 상에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x, y 상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입구의 대략적인 위치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입구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안반에서의 전달 속도 안반에서의 전달 속도는 21사단에 부탁을 해가지고 저 먼 곳에서 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공에서 시추공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발파를 했습니다. TNT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파를 2분의 1 파운드인가 뻥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 센서가 다 잡았죠. 그래서 그 1, 2, 3, 4 센서의 그 시간차를 가지고 이제 지상에서의 위치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역으로 계산하니까 여기서는 저 1초에 뭐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5,800m인가 뭐 이제 그렇게 전달되더라고요. 그 음이
진동음이.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XY 상에서의 어떤 위치는 우리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제 XY 상에서의 계략적인 그 범위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뎁스죠. 어느 깊이에서 이 소리가 났다는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 또 따지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미터냐 이거를 그냥 좀 무식하게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좁혀지면 그 다음에 조금 뭐 30m 간격, 20m 간격, 10m 간격, 5m 간격, 뭐 1m 간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m인지 뭐 2m 간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딱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막 계속 그 계산기를 가지고 이제 두드려 보니까 이제 어떤 점으로 이게 수렴이 되더라고요. 아,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요 깊이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소리가 날 때 역으로 대입하니까 제가 계산한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빙고 찾았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원점의 그 위치를 x, y, 깊이, z까지 이제 제가 계산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이제 좀 이렇게 실질적인 시추공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1사단에 가가지고 그 펀치볼에 가서 이제 드디어 음을 찾는 그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X, Y, Z까지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찾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도 성심성의껏 이걸 하는 목적은 제 자랑 아니고요. 사땅굴이 어떻게 찾아졌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 지금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자료가 없고, 그럼으로써 제5, 제6, 제7, 제8 땅굴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뭐 또 군의 또 당부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가 찍는 거고, 아마도 그 군의 후배도 이걸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땅굴 관계자들 좀 두렵겠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리얼하게 하는 것이, 그렇지만 뭐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앞으로 이것은 영원히 침묵으로 가고 이제 34년간 땅굴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월 3일이 됐으니까 35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또 못 찾습니다. 땅굴 못 찾습니다. 현재 방법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부득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좀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적극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터널 헌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